그런데 2018, 2019년도처럼 달러 강세, 한국 주식 하락 이런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부활한 달러, 시장은 지난 3월 코로나 경제 위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한국 주식 전망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늘 달러를 강조드립니다. 달러를 지금 사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를 잘 지켜보시고 달러 인덱스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지 결정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면 안전자산인 달러 인덱스는 급상승합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코로나 위기 때 여기 파란색 달러 인덱스는 103까지 상승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주황색 코스피 지수는 반대로 꼬꾸라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달러 인덱스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때 93 아래로 떨어졌던 달러 인덱스는 93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와 함께 역사적인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던 코스피 지수 역시 한때 23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라? 많은 유튜버들이 약달러 외치더니 이거 이제 강달러로 가는 거 아니야? 강달러로 가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달러 강세가 한창이었던 2018년, 2019년도 파란색 달러 인덱스와 초록색 코스피 지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면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합니다. 즉,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한국 주식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달러가 상승하면 한국 주식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2018, 2019년도처럼 달러 강세, 한국 주식 하락 이런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몇 달간 차트를 자세히 보면서 이 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약달러 흐름 속에 6월 달에 한 차례 달러 발작이 있었습니다. 이때 6월 연준회의가 있었는데 연준회의 때 사람들은 연준의 마이너스 금리 채택, YCC 같은 새로운 통화 정책의 채택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연준회의 때 파월 연준의장은 사람들의 기대와 어긋나게 이러한 정책들을 뿌려주지 않았죠. 이러한 추가적인 유동성 확대 정책이 발표되지 않자 사람들은 이에 실망해서 파란색 달러는 상승했고 초록색 한국 증시는 떨어졌던 것입니다. 연준이 이러한 추가 정책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유동성이 줄어든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머릿속에 추가적인 유동성 확대 정책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추가적인 유동성 확대 정책이 나오지 않자 유동성 축소를 의미하는 달러 인덱스가 반대로 상승했던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앞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말 8월 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고 7월에 미국 실업률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달러는 상승했고 반대로 한국 주식 이번에는 한국 주식 초록색 한국 주식이 상승했습니다. 6월달과 조금 다릅니다. 많이 이상하죠. 6월 중순의 달러 상승과 8월 초의 달러 상승은 다른 걸까요? 달러의 성격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는 지금 8월 말 달러 상승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한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정확히 체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러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요소는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의 달러 상승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네요. 일단 달러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미국의 성장이 세게 나와야 하고 반대로 중국과 유럽의 성장은 매우 낮게 나와야 합니다. 즉 상대적인 미국의 성장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달러의 공급이 줄어들어야, 즉 유동성이 축소되어야만 달러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동성이 축소되지 않아도 사람들은 유동성 확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산되면은 유동성 축소로 인식되면서 달러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난 6월 중순에는 유동성 축소로 인한 달러 상승이 나왔고 이번 8월 달에는 독보적인 미국 성장이 나오면서 달러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달러 상승을 볼게요. 최근에는 달러가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달러 상승뿐만 아니라 코스피 지수가 지금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온 것으로도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의 달러 상승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을까요? 지금은 세 가지 요소가 다 반영된 달러 상승입니다. 엄청납니다. 미국의 성장도 확실히 나오고 있고 유동성 축소 우려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중국과 유럽의 성장 둔화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엄청난 달러 상승이 나와야겠는데요. 아주 최근에 달러 인덱스를 봉 차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18일 날 장대 음봉이 나왔고
19일날 전일의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라 이거 추세 전환이라 여러분 교과서에서 잘 배우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20일날 음봉이 나왔지만 이러한 음봉을 감싸는 장대 양봉이 또 다음날 나왔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무언가 꾸준한 달러 상승 이런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조심해야 하는 시기는 맞고요. 지금 달러 차트가 조금 애매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전일의 종가를 깨주는 그러한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 나와야만 어느 정도 다시 약달러로 돌아섰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어쨌든 지금의 달러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요소 3가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성장, 유동성 축소, 중국과 유럽의 성장 둔화 이 3가지를 점검해 보시죠. 이 기사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기사입니다. 8월 20일 새벽 3시에 7월 연준 회의에 대한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연준 의사록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연준 의사록에 추가 부양 조치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YCC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취했고 마이너스 금리, 평균 인플레 타겟 금리 정책 이런 것에 대한 언급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동성 확대를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으면서 달러 상승이 나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서 제조 PMI,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8월달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지금 아직 8월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PMI는 예비치가 먼저 발표되고 8월이 지난 다음 9월 초에 8월의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즉 지금 나온 수치는 8월 경제지표의 예비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프만 딱 봐도 알 수 있듯이 위쪽에 있는 유럽의 제조 PMI, 서비스업 PMI는 전월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조 PMI는 소폭 떨어졌지만 서비스업 PMI는 3포인트, 4포인트 정도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미국의 제조 PMI, 서비스업 PMI는 생각보다 크게 반등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팬데믹 이전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엄청나죠? 저력의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유럽에 있는 자금이 미국으로 쏠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1유로당 달러가 몇 달러인지 나타낸 차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차트가 하락 중에 있으면 유로가 약세라는 의미고 반대로 상승하는 중이면 유로가 강세라는 말이죠. 최근에 유럽은 양적 완화, 질적 완화, 코로나 보조금 합의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만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에 유로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왔죠. 실제로 경제지표도 좋아졌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8월달 경제지표가 조금 꺾였습니다. 그래서 유로 약세가 나왔던 것이죠. 과거 2018년, 2019년도 파란색 유로 환율과 초록색 코스피 지수를 겹쳐보겠습니다. 유로 환율과 달러는 반대 움직임이죠. 그리고 달러는 원화와 반대 움직임이죠. 어떻게 보면은 유로와 원화는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로화가 약세로 돌아서면 원화 역시 약세로 돌아서고 한국 주식 또한 하락세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2018, 2019년도 유로와 한국 주식은 같은 방향, 즉 약세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 주식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유로가 강세로 접어들어야겠죠. 즉 미국보다 유럽에서 성장이 더 강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에 계속 이런 말만 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망 매우 불확실, 바이러스 억제에 달려 경제 회복 과정 2021년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의 대표라는 사람이 미국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죠. 이런 완전한 전문가 이분이 미국 경제가 불확실하다고 했는데 벌써 제조 PMI, 서비스업 PMI는 팬데믹 이전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코로나가 억제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날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5만 명, 4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체크했는데 어제만 해도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코로나 이전으로 경제가 회복됐다고요? 조금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제 사견을 조금 곁들이면은 PMI는 미국의 현재 경제를 반영하고 있지만 실물 지표가 아닙니다. PMI는 서베이 지표죠. 즉 설문조사 지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진정한 경제 회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PMI보다는 실업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수출입 지표, 소매 판매 증가율 이러한 실물 지표를 체크하는 게 더 필요할 거라 봅니다. 확실한 것은 이번 주에 달려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27, 28일 이틀 동안 열리는 잭슨홀 회의에 참석해서 미국 경제의 현재 상태 그리고 앞으로 어떤 통화 정책을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제가 이제는 진짜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돈을 풀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통화 정책 역시 반영하지 않겠다. 이런 말만 해버리면 아마도 달러는 급등하고 한국 주식은 완전히 폭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전히 미국 경제는 어렵다. 우리는 새로운 정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주면 반대로 한국 증시는 살아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눈치 싸움을 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향후 달러 상승, 달러 하락에 대한 양측의 내용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